자, 이제 눈 질환 들어가 볼게요. 눈은, 이렇게 외부 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보면 안검 해가지고 자기 눈을 까디벼 본다, 실시. 자, 거울을 잘 보시고 이렇게 DB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안검에 지루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요, 이렇게 워낙은 요 안검 부분에 이렇게 워낙 그러니까 약간 그 기름기를 여기다 이렇게 공막에다 이렇게 주기 위해서 수분과 약간의 기름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요렇게 그 안검에 이런 낭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 안에서 염증이 막 생기는 거라. 그게 이제 안검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심하게 좀 많이 끼잖아요. 그러면 눈이 계속 이렇게 막 까칠까칠까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 놔두면 조금 저절로 이렇게 턱턱 터질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뭐 눈을 계속 긁는다든지 얘가 좀 너무 오래되면 이렇게 각막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탁탁 이제 따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그 다래끼 잘생긴 사람 되게 다래끼 자주 생기죠. 그래서 얘도 보면 잘생긴 사람 꼭 잘생기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잘 봐가지고, 아, 이거는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기다릴 건지, 갈 건지를 잘 판단하셔서 병원 가셔서 이제 해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온스포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터트린 경우도 있고요. 항생제를 연고를 소량 주입하고 이렇게 좀 가라앉히는 그런 것도 하고요. 병원 가서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터트려주는 경우도 있고 환자 이렇게 눈을 계속 까끌까끌하니까 눈을 계속 문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검 내반이라고 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반으로 거쳐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는 그 안검 교정술, 이런 거 이제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맥립종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리끼입니다. 다리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약간 빨갛게 올라왔을 때 항생제를 딱 먹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도가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뭔가 빨개질랑 이렇게 할 때 이제 딱 먹어서 확 가라앉히면 되는데 이게 약간 고름이 생길랑 말랑 막 이러는데 딱 먹으면 딱 고정되면서 아주 이제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막, 좀 뭐가 좀 이렇게 노랗게 끼일락 하는데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조금만 좀 묵혔다가 기다렸다가 농 익으면 터트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안 주고 그냥 보낼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안검이나 이제 피지선의 감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눈이 엄청 아프죠. 무겁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에 의해도 연고나 뭐 이런 거 발라보지만 결국은 터트려서 짜죠. 막 면봉이 막 짜는데 엄청 실이 아프죠. 그죠? 안 생기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네, 그래서 눈은 건드리지 않도록,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살립종이다 해서요, 피지선에 이렇게 무균성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눈에 나타나. 그래서 여기에 눈에 이렇게 무균성 종창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또 눈이 까칠까칠하게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눈이 굉장히 피로하고 눈부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눈물도 좀 많이 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더운 찜질하고 안연고 점안하고요. 필요할 때는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결막하 출혈은요, 고혈압이나 외상, 혈액 질환으로 해서 생기는데 좀 굉장히 눈을 좀 피곤할 때 이렇게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인증 평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교 그 간호교육 인증 평가가 있었지만 병원에 가면 4년에 한 번씩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평가에 이제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차지쌤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신경 쓰면서 엄청 보고 나더니 눈이 다 터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이거 완전 괜찮냐면서 막 물어봤는데 본인은 별로 증상이 없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보는 사람은 괴로운데 본인은 괜찮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치료 필요 없고요. 한 11일, 14일 정도 이렇게 자연 흡수가 되는 걸로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막하 출혈은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실핏줄 터지는 거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결막염이다 이렇게 되면 컨전티바이티스는 결막에 염증이나 이제 감염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부종이나 화끈거림, 그다음에 과도한 윤물, 가려움증 이런 건데 여기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알러지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세균성 이걸로 해서 일단 나눠지고 있고요. 알러지성으로 이렇게 해서 요즘 꽃가루 엄청 날리죠. 송화가루, 꽃가루 막 날릴 때 이렇게 알러지 있는 사람들 계속 비염 있는 사람 계속 콧물 흘리고 칵칵거리면서 이렇게 다니죠. 눈 쪽이 이렇게 이 환자 되게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러지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항히스타민 제제들 스테로이드, 혈관 수축제 이런 것들 이제 주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이 세균성으로 이렇게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이거 걸려봤어요? 저 딱 한 번 걸려봤는데 눈을 이렇게 이 자다가 금방 일어나면 눈이 이렇게 돼요. 근데 눈이 붙어갖고 떨어지지가 않아. 이게 그래갖고 눈을 이렇게 억지로 막 울면서 떼죠. 눈이 안 떨어진다면서 갖고 눈을 이렇게 뜩 뜨면 이렇게 다 들러붙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눈곱이 어마어마하게 끼고 이쪽 눈이 공막 이런 데가 다 부어 올라가지고 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균은 이제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어,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균들이 좀 많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좀 많이 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분비물이 이렇게 워낙 많기 때문에요. 좀 많이 좀 잘 세척을 해주시고 국소 항생제 투여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항생제 눈으로만 넣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팎으로 다스려야 돼요. 눈 안약도 주고 먹는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빨리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진료 보시는 분들은 손 씻기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런 게 결막염이 이제 아폴로 눈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이제 막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 저 친구 다 생기죠. 왜냐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눈 비비고 이렇게 막 만진 거를 자기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친구들이 이런 거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눈에다 막 비비잖아요. 걸려가지고 학교 안 나온다고. 학교 이 병원에서 만약에 이거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연락하면 됩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요. 이거 걸렸다고 이러면은 출근 안 하셔요.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그 눈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눈 안쪽에다가 모래를 다 던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집에 쉬니까 좋겠네 막 이런데 본인 너무 괴로워요. 자, 치료는 이제 항생제 이런 거 쓰고 온수포는 눈에 붙어 있는 단단한 가피를 부드럽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따뜻한 수건 있잖아요. 그거를 수건을 물에다 적셔가지고 뜨뜻한 물에다가 아주 따끈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적셔가지고 그걸 눈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눈 위에다 얹어 놓으면 뜨뜻하게 시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딱딱한 게 좀 떨어지면서 좀 몰캉해지면서 이제 눈이 좀 이렇게 좀 떠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눈곱으로 눈을 붙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염력이 굉장히 좀 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염성 관련해 가지고 얼굴을 절대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수건 이런 거 절대 같이 쓰면 안 되겠죠. 화장 용기 재사용 금지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 그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너무 쓰던 거 막 이렇게 화장품 막 쓰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입술에 그 립스틱 같은 경우에도요. 헐피스 있는 거 나한테도 감염됩니다. 눈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마스카라 너무 쓰던 거 막 이렇게 나도 써보고 막 이러는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장품 이런 거 절대 같이 쓰지 않도록. 네, 진짜 내가 정말 내 친구하고 정말 피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친구 거 써도 됩니다. 네, 하지만 모르는 사람 거는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환자 개별 용기와 세척기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통은 눈곱 딸 때 바깥쪽에서 안으로 하잖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여러분들 얼굴 마사지 받으러 혹시 가셔보신 적 있으시죠? 예, 가면 이렇게 잘 배웠어요. 사람들이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뜨뜻한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주잖아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연고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각막 이거는 이제 외상이나 콘택트 렌즈 암 이런 것들에서 찰과상이라든지 궤양,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각막염은 이제 표적성 각막염과 신부성 각막염, 그다음에 각막궤양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염색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서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생제 치료하시고요.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하시고 스테로이드 하시고 그다음에 각막에 만약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심해가지고 각막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되면 코노스에다가 등록하시고 이제 각막 이식을 이제 대기를 하셔서 각막을 이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내장인데요. 이제 완전 하이라이트로 들어왔어요. 백내장 해가지고 앞에 것들은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짚어주면 되지만 백내장은 이제 완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백내장은요 라틴어로 카타라타스, 영어로는 카타락트. 카타락트. 의학용어 반드시 외워주세요. 카타락트는 라틴어의 카타라타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요. 이거는 커다란 폭포, 뭐 심한 호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막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구아수 폭포 막 부와 이렇게 떨어지면 뿌옇게 보이죠. 예, 그리고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면 이렇게 뿌옇게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뿌옇게 보인다는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선천성 백내장, 후천성 백내장 이걸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선천성 백내장 같은 경우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후천성 백내장으로 이제 우리는 좀 많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노화 관련해 가지고는 60대에서 약 50%, 그다음에 70%, 75세 이상의 이제 노인에서는요, 건한 노인의 거의 대부분, 거의 한 100%가 이렇게 백내장이 왔다. 자, 이거는 단백질 변성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체가 이제 혼탁해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변성이 오는 건데 일단 보시면 우리가 계란을 딱 꺼내서 이렇게 봤을 때 흰자가 이렇게 되게 투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열을 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단백질이 이렇게 변성이 오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허옇게 변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백질 변성이 오면서 이렇게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거를 이제 백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눈의 외상 때문에도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전신 질환으로 이제 당뇨병 이게 완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당뇨병 요게 아주 주요한 원인이죠. 그래서 당뇨병, 파상풍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그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거라잖아요. 그러면은 비음주자에 대비 봤을 때 한 2배 이상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외선에 이제 과다하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정체에 이제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요. 보면 굉장히 좀 햇살이 좀 세기는 하죠. 세기는 한데 우리는 좀 이제 막 이렇게 그 수분 함량이 좀 많죠. 그 이렇게 되게 고온 다습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햇살이 그렇게 막 눈이 막 따가울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왜 해수욕장 이런 데 가고 눈이 이렇게 물에 비치고 막 이런 거에서는 이제 좀 자극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해변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은 직업 자체가 뭐 외부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스키 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선글라스를 껴줘야지만 이 백내장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백내장 예방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껴주는 게 좀 눈에 대해서는 좀 보호하는데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막 멋으로도 끼지만요 이거는 내 눈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들 관련해서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망막염이라든지 망막 박리 안질환, 방사선 조사,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럴 때 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상해를 일으키는 물질 섭취라든지 화학약품들, 특히 머리 염색약의 전신적 흡수 결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머리 염색할 때도 이제 염색약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병태생리는 이제 수정체의 혼탁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양측성일 수 있지만 수정체의 그 진행 정도라든지 이 수정체의 혼탁 정도는 똑같지는 않아요. 양쪽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좀 더 심하거나 왼쪽이 좀 더 심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증상은요, 초기에는 좀 흐려진 시력, 그 다음에 색깔 인식의 감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떨어지는데, 그 수정체의 혼탁의 이제 그 위치,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그 증상은 좀 다양하게 일단 나타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시가 좀 나타나고요. 그 시력이 실명으로까지 가는 것까지는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뭐 굉장히 건강 검진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검진을 좀 받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카타락트로 인해 가지고 실명까지 가는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관리를 좀 잘 안 하고 막 이러는 좀 이러면 이제 실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검안경을 통해서 봤을 때 여기에 그 수정체가 뿌옇게 됐기 때문에요. 이 적반사가 좀 흐려 보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적반사 소실이 이제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동공이 좀 하얗게 보이고요. 좀 특징적인 거는 이건 통증이 없어요. 예. 할머니들 백내장 있다고 눈 아프다 아이고 눈 아파라 막 이런 안 보인다 뭐 이래야지 아이고 막 내 눈이 아파가 막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지. 예. 그래서 통증이 없다 발적도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진단검사로는 눈으로 딱 보면 수정체 혼탁이 되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시력검사, 검안경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이런 것들로 일단 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575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네, 자, 1575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에 보시면 1575페이지 진단을 이제 백내장 진단, 자가 진단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 가운데 보세요. 안경이나 돋보기를 써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항상 안개가 끼인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 빛이 번져 보인다. 사물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서 오히려 더 잘 보인다. 까만 눈동자에 백태가 낀다. 이 중 두 개 이상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백내장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개 중에 2개가 해당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백내장 치료는요, 이거를 약으로 먹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네, 그래서 약물로는 안 되고요. 치료로 그냥 외과적 시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시술을 하시게 되면요. 약 90에서 95% 정도의 이제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고령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고령에서 많이 하고 있는 수술로 되어 있고 우리 할머니 갔다 오더니 이거 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바늘기를 끼시게 되는 그런 이제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술은 이제 낭외 백내장 적출술, 그다음에 낙내 백내장 적출술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낙내 백내장 적출술은 1576페이지 이제 보시면 낙내 적출술은요.
이게 그 수백 년 전부터 시행된 초기 백내장 수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정체와 피막을 모두 제거하는 이런 건데, 이거는 요즘 후진국에서도 이거를 백내장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뭐 수정체 외상이나 질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하는 거지, 이거를 백내장 수술 목적으로는 요즘 거의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낭외 백내장 적출술은요, 가장 이제 흔한 이제 백내장 적출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10mm 이상 이제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그 뿌옇게 된 이제 수정체 핵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인공 수정체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요즘 이 방법도 거의 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1970년대에 이거를 대학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제가 여기 그 슬라이드에다가는 안 적어놨는데요. 책에 있어요. 1576페이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초음파 유화 흡입술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이 초음파 유화 흡입술을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거의 이걸로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 한 3m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수정체를 이렇게 그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깨가지고 이거를 다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렌즈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하는데, 렌즈를 요즘은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한 뭐 한 3mm 정도 되면 한 두 땀 정도 이렇게 꼬매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기술이 더 발달해가지고 한 1.8mm 정도 이렇게 거의 완전 이렇게 좀 1.8mm가 얼마예요, 그죠? 자로 한번 보세요. 그럼 거의 한 2mm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정도 되면요, 이렇게 꼬맬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무봉합으로 일단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친구 교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1.8mm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무봉합으로 일단 보내게 그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요즘은 이 백내장 시술은요, 입원하지 않고 그냥 어, 이게 뭐라 그러냐, 이게 납병동? 납병동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고 그날 바로 귀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 따라서는 그 다음날 귀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병원을 이제 그러니까 보통 그날 하셨으면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눈이 괜찮은지를 보고 이렇게 가시고, 만약에 그 다음날 퇴원을 하실 예정이시면 병원을 방문해서 병원에서 눈에 대한 합병증이 없는지 잘 보시고 일단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초음파 유화 흡입술을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걸로 이제 보시는데, 자, 여기에서 대부분은 요 안쪽에 렌즈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렌즈를 이제 안쪽으로 일단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정 렌즈를 넣어주는데, 이게 이제 그 요즘은 그 이 인공으로 이제 넣어주는 게 단초점이랑 이제 다초점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다초점 렌즈. 자, 이거를 그 사람들이 그럼 다초점 넣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시려면 조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단초점 렌즈는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돋보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는 있고, 거기에 보험 적용은 되고 뭐 이런 식이고요. 다초점은 돋보기를 안 쓰셔도 되죠. 이렇게 여러 초점을 맞추는, 예, 이런 이제 다초점이 되니까. 근데 이 다초점을 쓰려면요, 조건이 좀 있는 게 난시가 없어야 되고 눈이
거의 그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야지만 이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초점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의사 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초점은 그게 안 돼. 보험이 안 되는 거는 지금 현재는 보험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안 렌즈의 이제 사용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백내장 안경 또는 이제 콘택트 렌즈를 이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백내장 안경은 사물 깊이 지각과 다소의 주변 시야 상실은 이제 교정이 좀 어렵다. 수술 후 시력이 안정되기 이전까지 최종 안경이 처방되지 않고 물체를 볼 때 중심실을 이용해서 안구를 돌리지 말고 머리를 돌려서 보도록 이렇게 해야겠고 실제보다 3분의 1 정도 이제 커 보이고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처음 착용 시에는 앉아 있을 때 잠깐씩 이렇게 착용을 하도록 해서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병증으로는 홍채 탈출, 편평 전방 안쪽 그 전방이 이렇게 편평해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출혈, 수술 후 감염, 녹내장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백내장은요, 수술 전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그 관리하는 방법들, 이렇게 뭐 머리 감는 건 언제 감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들을 다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진정제 투여하시고요. 예전에는 이 눈에다가 마취제를 넣는데 눈에다가 정말 이렇게 주사 바늘을 막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마취제를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보는 사람도 무섭고, 자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랬는데 최근에는 눈에다가 이렇게 그냥 그 드랍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약으로 돼갖고 이렇게 어, 눈에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그 마취를 하는 그런 약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압 감소위에서 디아목스, 아세타졸라마이드 기억나세요? 그때 왜 이뇨제 할 때 아세타졸라마이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압 조절 목적으로 일단 사용을 수술날 아침에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소 마취제는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산동제 넣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확대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안쪽이 잘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술을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한 15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고요. 수술하시고 와서는 이게 이제 시험에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안압 상승을 예방하는 게 완전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활동 제한 교육, 발살바 하는 거 안 되고 변비 업계에서요. 약간 무르게 이제 처음에는 무름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비약을 좀 줘가지고 좀 무르게 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두개내압 상승 있잖아요. 두개내압 상승의 그 두개내압 상승을 좀 가라앉히는 그렇게 했던 간호 행위들을 여기도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허리 굽히기, 재채기, 기침, 무거운 물건 들지 않기, 그다음에 세미팔로스 포지션 해주시고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일단 눕도록 이렇게 해서 수술 한쪽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서 부종이 좀 감소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수술한 눈 드레싱 하시는데 핀홀 글래스라고 해서 우리가 요렇게 생긴 거 없는 거고,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이렇게 안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혹시 보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눈을 이렇게 움직여서 막 주변을 막 보지는 않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핀홀 글래스 이런 것들을 이제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통증 관리 위해서 아세타미노펜이나 옥시코돈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완전 심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출혈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즉시 이렇게 해결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개한 부위 가려움증을 이제 호소한다면 차가운 스포했을 때 좀 도움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통제로 경감되지 않는 통증이 있다.
있거나 오신 구토 동반 시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보고를 하셔서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눈의 발적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감염 이제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들, 그 다음에 이제 손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첫 2일 동안은 눈 가리개를 사용하셔야 되고, 옛날에는 눈을 한 개씩 이렇게 시술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동시에 시술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 보호자 꼭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요즘은 병원에 따라서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보호자 꼭 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간은 이제 안대를 좀 잘 때 좀 적용하셔야 돼요. 내 친구도 눈에 눈 그 시력 그거 할 때 시술하는 거 있죠. 수술을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빈 거예요. 자다가 가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빈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각막이. 그래가지고 막 안과 가가지고 시술을 받는데 막 실명이 될 수도 있네 어쩌네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막 떨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자, 일주일간은 그렇게 막 비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대를 잘 해가지고 주의 깊게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안경 착용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외상 방지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수나 이제 머리 감기 이런 것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조심하셔서 이렇게 감염에 이제 예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내원 증상으로 이런 통증들, 시력 저하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잘 오셔야 되겠고, 안약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잘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겠고요. 가벼운 일은 한 3주 있다가, 충분한 활동은 한 6주 있다가 이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수술 후 4에서 6주 정도 후에 이제 최고 시력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마다는 이 선글라스를요, 뭐 그러면 뭐 나갈 때마다 막 뭐 아무 때나 뭐 다 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선글라스 사용, 그 일반적인 사용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2주 동안은 사물의 색 선명도가 좀 다르고 이제 눈부심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으로는 이제 루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뭐 루테인, 뭐 지아잔틴 그런 것들, 이런 약들 뭐 눈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들 좀 먹으면요 좀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78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예방간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백내장에 좋은 음식은 뭐 케일, 가지, 호두, 꽃게 이런 것도 좋다. 그리고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통해서 반드시 꼭 보충을 해야 되고, 루테인은 달걀 노른자에 좀 많이 들어있고, 가지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체내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이제 변화돼서 시력을 좀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호두, 마카다미아, 너트, 캐슈넛, 아몬드, 해바라기 씨, 잣 이런 견과류들에는 셀레늄이 좀 들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백내장에 이제 이제 도움을 좀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꽃게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 있는 타우린 성분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에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꼭 5알씩은 꼭 먹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좀 챙겨서 잘 먹으면 좋겠고, 한 40대 이상 되면요, 40대 이상 되면 매년 백내장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드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이제 계속 안과를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관리를 계속 받는 게 일단 좋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내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녹내장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